만약에 밑으로 내려갔다, 밑으로 내려갔다 이러면은 거꾸로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요 글자와 삼합을 띄우는 자, 오나 술, 술이 위에 있으면 대체로 술생배필을 잘 만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평강격 한번 보시죠. 평강격, 다른 이름으로 치살격. 평관은 호랑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니라 싫어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근데 호랑이와 친하여 타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자체가 권세가 된다. 평관은 수술의 별이 되니 평생 수술 자국이나 흉터를 지니고 살아가기 쉽다. 부모의 자리에 평관이 있는 모양이라 부모가 기고만장하여 성장 과정에 고통을 주든지 갈등을 만났을 때, 또한 평관은 형제나 본인에게 극을 심하게 하므로 본인의 사회적인 출세와 성공을 하더라도 형제 중에 근심 형제가 있어서 성장 과정에 애로나 하는 일마다 실패의 고통을 받는 형제가 있다. 어쨌든 형제가 또 너무 적을 때는 해당 사항이 좀 적어지죠. 옛날에 형제가 많을 때는 반드시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형제가 나오더라는 거죠. 평관을 억제하는 방법 중에 식상으로 억제하면 지혜와 재능으로 극복하는 방법이 되므로 언론, 특수기관, 변호사업 등의 인연이 많고 성공이 있다. 식상이 평관을 쉽게 제어하면 지혜, 술수가 능히 명예를 희롱함으로 출마 배설을 이룩한다.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등의 면회가 된다. 평관을 비견으로 합을 시켜서 세력으로 유화시키면 무관이나 스포츠로 대성한다. 경일주의의 병화가 평관인데 신금으로 합을 시킬 때, 그러니까 비견급제를 어떻게 한다고 해? 평관으로 써먹는다는 거죠. 이런 형태일 때죠. 이런 형태일 때 비견급제의 해로움을 어떻게 해? 양인, 천간에 있는 급제는 일종의 양인 것 같습니다. 양인으로서 결국은 제어하는 으로 그 자체가 무관이나 스포츠 대성을 의미하죠. 평관을 인수로 상생하여 소통시키면 호랑이와 타협한 모양이라 공학, 특수직, 또 큰 사회조직 등의 직장으로 평생 조직 생활을 한다. 남자의 경우 평관이 파극되지 않으면 출세하는 자식이 있다. 즉 평관이라는 것은 자식의 별이 되는 거니까요. 자식의 출세가 되는 뜻이 되는 거죠. 여자의 경우 호랑이 같은 남편을 만나 사는 게 출세한 남편일지라도 간섭이 심하거나 행동을 불편하게 하는, 예를 들면 의처증, 남편과 인연하여 살기 쉽다. 인수가 없으면 남편하고 호랑이하고 타협이 잘 안 되는 거니까 폭력 서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폭력 서방. 음성변조해가 나오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평관득세를 해가지고 있는데 인수로서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대운이나 세운에서 평관을 충하면 호랑이가 노발대발하는 격이로 여러가지 고통을 오는 경우가 많다. 물론 공망이면 종이 호랑이라 충해도 무방하고, 충이나 합에 의해 깨진 평관은 상처 입은 호랑이 격이라 평생에 큰 빚도 없고 충해도 화가 적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정제격 하는 거. 정제격. 정제는 정당한 상속의 재물과 가권을 의미하므로 부모로부터 혜택을 입고 재물과 가권의 상속이 있다. 정제는 마땅히 관을 생함으로 정당한 명예를 이루기도 쉽고 평생 제복과 인연이 있다. 집안의 상속으로 인한 가업 계승으로 사업의 인연이 가능하다. 정제가 충형 공망을 당하면 재물의 등급을 크게 줄이고 상속의 대상이었다가도 혜택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제는 소년의 재물이 갖추어진 모양이라 인생의 혁명성을 지니고 살기 어렵고 인수를 파괴함으로 학문의 장애가 있다. 그러나 자존심을 유지할 만한 학력은 이루고 타지지나 천간에서 인수가 세를 가지고 있으면 명문학교도 가능하다. 이 정제의 특성은 뭐냐면 일찍부터 짝을 만나버렸다는 거죠. 기토가 해수를 만났는데 이게 건전한 모양으로 놓여 있다면 일찍 짝을 얻어서 만족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족하니까 결국 어떻다고 뭐든지 축도를 안 하고 적당하게 합니다. 적당하게.
붙을 만큼만 예? 신이 있으면 소통돼서. 신의 소통이 되더라도 마찬가지죠. 이건 두뇌 총명을 의미하는 거죠. 식신이라는 것은 천간에 있는 식신은 대체로 문창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대체 두뇌 총명은 있는데 글 공부를 죽도록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회 참여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을 갖춘다는 말이 되므로 적당하게 합격선이 80점이다 이러면 꼭 81점으로 더 이상 무리한 점수는 자기한테 넘치는 점수는 아예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경쟁 환경이 심한 곳에 가야 잘 되죠. 정제격은요. 정제는 정당한 재물, 즉 재산에 가까움으로 평생 공직이나 안정적인 직장으로 생활하게 된다. 사업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안정성에 우선을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남자의 경우 첫 인연도 순조롭고 처덕도 순조롭다. 여자의 경우 전형적인 주부요, 일평생 큰 애로가 없고 부모 혜택도 순조롭다. 정제는 안정을 좋아하므로 투기성이 약하고 항상 현금을 보유해야 안심한다. 돈이 없으면 짜증도 심하다. 남자의 경우 투기심도 약하고 구두쇠 기질이 강하여 사회생활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 대운이나 세운에서 정제를 충하면 그 화가 평생의 터전을 흔들어 놓는 모양이라 고통이 심하다. 맞죠? 정제격은 제대로 갖춰주면 대체로 좋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편제격. 편제는 타인의 재물, 투기성 재물을 의미하므로 부모대에 사업이나 재물의 부침을 만날 수 있다. 즉, 줄 잘 서면은 많이 받고 시기를 기다리다 보면 오히려 기대보다 훨씬 작게 받는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로 인하여 상속의 운에 따라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다. 운에 의하여 파란만장을 겪는 자가 많다. 파란만장. 이렇게 엄청나게 잘 나가는 집의 상속자의 모양도 보통 편제격이 많고, 잘 나가다가 크게 침체나 쇠퇴하는 어떤 모양도 편제격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인의 재물을 기대함으로 소년의 사장을 꿈꾸거나 사업 인연을 하는 자가 많다. 관이 투출되어 있으면 재가 관을 생하는 격이라 재물을 다루는 금융, 재무, 경리, 회계 분야에 지금 많다. 그래서 관이 투출되어 있다는 것은 직장 형태나 조직 사회 형태의 활동이 좋다는 뜻인데 거기에 금전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일주가 이제 약하다는 것은 대체로 조직 성향이 바람직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다음에 일주가 록에 의하여 강한 경우 평생 사업에 큰 재물을 장악하고 살게 된다. 알리바바와 40인 도적해놨죠. 무슨 말이냐면은 비경급제나 록이 있으면은 돈을 어떻게든 성취하려고 한다는 거죠. 경일주에 신이 있고 다시 월에 갑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고 싶어 한다고 내 몸이 편제를 능히 장악할 만한 세력이 있으므로 이것을 장악하기 위해서 산다는 거죠. 비경급제가 거듭해 있다든지 이러면은 이런 형태 이럴 때 그 사람은 눈만 뜨면은 뭐 한다고 오늘도 쟁취 이라면서 살겠죠, 그죠? 편제득세해가 있는 모양의 몸이 튼튼하면은 알리바바 40인의 도적이니까 식상이 있으면 제조 생산, 저기 보면 식상이 있는 모양이죠, 그죠? 식상이 없으면 비경급제가 있으면 투기사업, 인수가 있으면 임대사업, 편인이 있으면 전문기술사업, 관성이 있으면 납품 대리점 사업 등으로 인연한다. 아무튼 편제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융통성을 의미하고 달새방에서 궁전까지 지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편제의 힘이다. 남자의 경우 기가 세거나 사업성이 강한 처를 만난다. 대체로 활동력이 있는 처를 잘 만나게 되죠. 처의 성향이 대체로 사업성이나 활동성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이다 보면 되죠. 여자의 경우 시집이 부자이거나 사업 인연의 남편을 만나고 자신도 사업을 좋아한다. 단 인수가 파괴되므로 도덕성 없는 짓을 잘한다. 돈만 되면 막 이것저것 다 팽개칠 수 있는 인자도 있다는 거
보면 되는 거죠. 일주가 약하면 부잣집에 가난한 사람이라 부자 남편과 살아도 권리 행사가 약하다. 편제를 충하는 대운 세운에는 팔자에 따라 여러 가지 장애가 올 수 있다. 그래서 격을 해칠 때는 항상 여러 가지 그 방해 장애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인격의 특성. 월에 정인이 놓여 있고 형충파해나 이런 요소를 잘 당하지 않는 모양일 때의 특징상 인수는 정당한 상속의 권리요 문서를 의미하므로 가권의 계승자가 되고 주로 현금 재산보다 전택 문서의 상속이 있게 된다. 인수는 학문을 떠나지 아니하니 여기서는 직업이 글과 학문, 직업 자체가 보통 글과 학문에 관련해서 가는 것이죠. 소년의 학문이 남다르고 직업이 글과 학문을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글과 학문을 떠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주로 이제 교수직, 교육 유경, 자격증 분야, 자격증 분야 등으로도 관이 있으면 멀리 글과 학문이란 마땅히 벼슬을 성취하기 위한 거니까 글과 학문을 통해서 명예 성취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인수는 인내, 양심, 도덕의 배려되니 행동이 도덕관념이 강하게 도리어 그것이 장애가 된다. 즉 도덕적인 정당성을 앞세우면 결국 설득당하고 그로 인하여 손해나 불이익이 있어도 참고 견디는 힘이 있다. 인수격들은 좀 머리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 뭐냐면은 인수격들이 갖는 것은 어찌 보면 도덕적 정당성에다 더 많은 비중을 둬요. 행동 성향에서 정당성. 이게 정당하다면 내가 피해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따라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더 강하니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낑기 가지고 캠프를 갔는데 이걸 가지고 자꾸 주장하면 다른 7, 8 사람이 역시 피곤하겠죠. 분명히 우리 하기로 했으면 해야 될까 아이가. 비가 와도 해야 될까 이러면 나머지 7, 8명이 굉장히 주변 사람이 피곤할 수 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7, 8명 정도는 인수격은 다 밀고 나갑니다. 10명 좋아시네 하면서 막 밀고 나가는 힘이 있다. 그래서 인수는 마땅히 관성과 버치되니 관운용은 반드시 사회적으로 성공, 벼슬을 구하는 시험 합격, 벼슬의 성취가 있다. 인수가 중첩하고 관성이 부족하면 글과 능력에 비해 명예가 부족한 격이라 글 읽는 선비로 평생을 보내기 쉬우니 교수직 교육으로 평생의 업이 이룩된다. 그죠? 남녀 공이 배우자 결정에 부모의 간섭이나 혜택으로 이루어지는 모양이라 흡족한 수준의 배우자 인연이 약하다. 부모 간섭에서 주로 이제 모친 간섭이라는 별이 주로 월의 정인이 아주 반듯한 모양일 경우에는 간섭이 심하겠죠. 그 다음 결혼하면은 잘 깨지지도 않는다. 왜 안 깨질까요? 그래야 되는 줄 아니까. 결혼하면 살아야 되는 줄 아니까. 월의 인수는 학문, 도덕, 종교를 의미하므로 식상을 극함으로 평생 큰 재물을 벌이는데 소질이 약하고 즉 금전적 융통성이 약하다는 거죠. 부모의 혜택으로 평생 안락하게 보내는데 이게 이제 인수격이 이제 대체로 유정한 모양일 때죠. 이제 운이 오면은 주로 재물을 벌어들이는데 주로 이제 부동산이나 문서, 재산 이런 것에서 대체로 이제 재산 증식이 크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기본적으로는 글과 학문, 자격을 통해서 대체로 금전 활동을 하고 만약에 재해에 의해서 파괴되면 격이 심하게 깨어지는 모양이라 평생 고단한 경우가 많다. 그 다음 평생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강하고 임대 등의 수익이 있다. 임대 수익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문서나 부동산을 통한 거죠. 자기 중심적인 경향은 아무리 생각해도 도덕적인 정당성이 있는 것은 결국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판단의 근거나 기준을 저런 데 잘 두니까 남들이 그냥 어떤
인간 활동이 대체로 뭘 쫓는 거냐면 일을 쫓는 거거든요. 사람의 사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건데, 이 인수격은 대체로 뭘 참 쫓는다고 해요. 명분. 명분을 주로 잘 쫓으니까 결국은 이하고는 거리가 좀 멀고 경제적 감각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약한 거죠. 근데 이제 오히려 제가 와가지고 무엇을 인수를 깨면 이제 이 경우에는 도덕 선생님도 아니고 재물을 쫓는 사업가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방해가 발생하는 거죠. 여자 팔자에서는 대체로 그 인수격은 자식을 키우는 방식이 어떻다고 해요. 자식을 키우는 방식적인 정당성이나 행동적인 절도에다 많이 두니까 어렸을 때는 대체로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공부를 그러니까 막 이렇게 메시다 뭐 해라, 메시니까 뭐 하자, 메시니까 뭐 하자 아주 잘하요. 프로그램도 잘 짜고 공부도 잘 시키는데 자율성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뭐 중고등학교 시절쯤 되면 막 거의 막 엄마를 피해 댕기죠. 막 애들이 슬슬 긴다는 거 아닙니까? 엄마 비켜가지고. 왜냐면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까 엄마가 완벽하게 쪼아붙이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그 인수격들은 대체로 직업적인 특성이 그러한 특성을 갖는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편인격. 편인격은 이제 옛날에는 그 편인 정인을 묶어가지고 인수격으로 보통 그 처리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좋은 방법이 되지 못한다. 과거 사회가 벼슬에 의하여 재물의 등급이 정해진다면 현대 사회는 그 재물과 명예가 모두 중요한 등급이 되므로 재물과 명예의 등급을 따로 엄격히 다룰 필요가 있다. 관성과 통하기 위한 도구로서, 즉 관성과 통하기 위한 인목이든 인목을 소통시키는 데는 여기에 사가 와도 되고 오가 와도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는 정인, 오는 편인인데 정편인 모두 관성과 소통시키는 작용을 하지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 책에는 정편인을 묶어놨어요. 그래서 그 관성과 통하기 위한 도구로서는 정편인은 큰 차이가 없으나 재물을 생산하는 데는 엄연한 차이가 보인다. 정인은 식신을 적절히 제어하지만 편인은 식신을 심하게 파괴한다. 고로 정인격과 편인격은 따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즉 재물을 생산하는 데는 팔자의 식신을 요 경우는 이제 두 개 다 희생시키지만 오가 유를 극하는 것은 정화가 신금을 극하는 것 같아서 극하는 정도가 심하고 사가 유를 하는 것은 병이 신을 극하는 것 같으니까 그 극하는 정도가 약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편인은 식신을 통하여서 뭔가 돈을 벌어들이려고 하는 방해 요소가 심하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식신이라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생산 양식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인격과 편인격은 따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거죠. 편인은 계모의 별이라 매사에 눈치 별이 되므로 인생을 편중되게 살아가게 하는 경우가 많다. 식신을 갖다가 극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편인은. 그래서 밥그릇 우굴이 붙든지 밥그릇 빼앗으려고 하든지 이런 별이 강하니까 편인이라는 요소가 대체로 가꾼의 계승이 좋지 못하거나 있다 하더라도 현금과 생활의 윤택함과 상관없는 문서 형태의 상속이 대부분이다. 즉 편인이 제도로 기억이 좀 잘 갖춰진 모양일지라 하더라도 대체로 뭐 이렇게 저 3만 뒤 임야 받기는 받는데 3만 뒤 임야라든지 뭐 별로 뭐 현금적 가치가 없는 뭐 선산이라서 팔아먹을 수도 없는 거. 그러나 세금은 계속 내야 되는 거 있죠. 어느 양반이 그런 사람 봤어요. 그래가 평생 아버지 팔자는 편인격인데 땅을 갖다가 수십만 평 받았는데 그게 전부 선산이에요. 선산이라서 팔아먹지도 못하고 자기가 평생 세금 내고 가가 올라가가 내 그냥 정조부하고 할배 묘까지 전부 다 관리 다 하다가
예, 이 양반이 세상을 뜨고 아들이 정제격이 탁 나오니까 갑자기 막 이 앞으로 그냥 도로가 빵 뚫리면서 예,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면서 또 묘이 장비까지 전부 다 챙겨가지고 예, 아버지는 막 평생 세금 내다 끝나고 그 손자는 를 보낼 수도 있더라. 그래서 편의는 참 서글픈 별입니다. 예, 대체로 그 학문과 인연하여 직업을 삼으나 인수격이 주로 벼슬을 구하는 학문적인 성향이라면 편인격은 기술적이나 이공학문입니다. 주로 학문의 성향, 예를 들면서 의학, 공학, 전문기술 등의 학문이다. 인문사회학 중에서는 주로 이제 어학이나 상과 거죠. 인문사회학에서 주로 어학이나 상과 이런 중심의 학문적 성향이 강하다. 의학도 어찌 보면 일종의 그 기술적인 어떤 요소에 해당되니까요. 편의는 식신을 방해함으로 타 간지의 별이 불량하다면 평생에 의식의 애로가 있고 건강에 좋지 못하든지 부실한 몸으로 살기 쉽다. 그 다음 남자의 경우 좋은 배우자인은 식신을 극하니까 배우자인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여자의 경우 좋은 자식을 두는 경우가 드물다. 물론 이제 일이나 시에 식신이 그 세력이 있으면은 식신이나 상관의 세력이 있으면 괜찮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월의 편인이라는 요소는 오랫동안 연습하는 요소가 되니까요. 기술이나 전문직으로 직업에 인연하면 의식에 어려움은 없다. 그 다음 매사 자기 중심적인 성을 가지고 있고 임대사업, 자격사업 같은 생산적이지 못한 일에 인연이 많다. 그래서 편인은 이제 이러한 별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눈치가 빠르고 남들보다 팔다리 없이 돈을 번다는 것은 대단한 재주가 있다는 뜻도 됩니다. 대단한 재주가 있다.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재주. 팔다리 없이 무언가를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은 거의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분배에 관해서는 이제 편인은 할 수 없이 포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분배에 관해서는 편인은 사자와 같다는 거죠. 사자. 정의는 하이에나. 정의는 하이에나. 사자는 이제 먹이를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움츠리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승부를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 합니까? 오랫동안 합니다. 순간적으로 하죠. 순간적으로 포착해가지고 잡아들였다가 또 어떻게 해요? 분배를 할 때는 결국 편인의 아픔이 또 따라오는 거죠. 어렵게 잡아놨는데 하이에나가 뭐예요? 와씨 그거는 우리가 먼저 찜했는데 그 얼룩말은 우리가 먼저 찜했는데 라면서 끝까지 사자의 주변에 서성거리면서 달라들면은 결국 사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편인의 아픔을 안고 또 새로운 먹이를 찾아서 움직이는 식이 되고 하이에나는 봐라 분명히 우리가 먼저 찜했잖아 이러면서 먹이를 갖다 분배받는 능력이 있는 거죠. 사자와 하이에나의 아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식신격을 식신격의 특징상 식신은 그 천연적인 의식주의 혜택을 의미하므로 평생의 의식주 걱정이 있다. 부모 혜택도 있다. 식신은 그 성질상 자신의 기운을 약화시키므로 일주가 강함을 좋아한다. 식신은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기운이 되므로 필설의 능력, 표현력, 두뇌 총명, 몸이 비대, 도량 넓고 이해심, 동정심도 대체로 많다. 식신을 라고 하는데 식신이 호랑이가 되는 편관을 제거해버리면 수명을 길게 이어나가는 것이 된다. 사주의 식신처럼 반가운 별도 없는데 편인을 만나면 격이 심하게 손상되어 일생이 고단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팔자 내에서 편인이 식신을 훼손하고 있다면 좋은 밥그릇을 많이 훼손해 버린 거죠. 식신이 충을 만나면 그 화가 대단한데 목화 식신과 금수 식신은 다소 수월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갑이
4월에 태어나거나 경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에 이게 기본적으로 형태가 뭡니까? 식신격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해운이 와가 사를 충할 때 또는 사가 와서 해를 충할 때 이때에 기본적으로 식신을 충해서 결국은 여러 가지 불편한 요소가 발생하지만 이때 해는 뭡니까? 갑과 사가 목화에 해당되죠, 그죠? 해수는 금수에 해당되니까 기본적으로 요 두 무리와 운에서 온 무리가 음양짝이 되므로 그 훼손이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크지 않은 게 아니고 상당한 그 훼손은 무조건 없디다 보니까 경험적으로 보니까 책에는 그래 나오는데 제가 책대로 이야기해 줬더니 말도 많이 써. 하여튼 멍 엄청나게 들었다 소리를 하는 걸 봐서는 충무의 해가 더 크더라. 그러면 식신을 충하면 사람들이 형태를 어떻게 나타나나? 그러니까 이제 밥그릇이 흔들거린다는 뜻은 자기가 금전 활동이나 사회 활동에 여러 가지 방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기본적인 생산 수단 있죠. 돈벌이 수단이 결국 바뀐다. 또는 부득이 바꾸거나 옮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신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시설, 수하인 이런 식으로 되니까 시설이나 수하인의 부득이한 조정이나 변동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 근데 우리가 물건 하나 만드는데 자기가 이때까지 만들어 오던 어떤 시설을 버리고 새로운 시설을 대체한다는 게 굉장히 피곤한 거죠. 이사도 되지. 예, 이사도 되죠. 예, 의식주 변동도 되죠. 그걸 하면은 괜찮죠. 좀 수월해진다는 거죠. 예, 수월해진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밥그릇을 들고 뛰기 때문에 충이 충하려는 거 딱 들고 뛰죠. 그죠? 예. 들고 뛰는 것도 덩치가 큰 건 굉장히 피곤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식상의 운에는 뭐든지 이제 위축된 형태로 충이 와 있다는 것은 반대 기운이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이 서로가 대립적인 구도가 됐다는 그런 의미하니까 우리는 뭐 그런 거 없다 이라고 움츠려 있으면 괜찮다는 거죠. 그러나 시달리는 거는 매 한 가지다. 이렇게 보면 되죠. 저럴 때는 뭐 일반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뭐 사회 활동을 쉬고 또 밑에 사람이라든지 시설을 쓰는 일은 대체로 유리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식신격이 잘 갖추어지고 재성이 튼튼하면 큰 부자를 이루고 산다. 일조가 약하더라도 나무 살림이라도 큰 살림을 살게 된다. 아까 그 격을 물었는 팔자가 있었죠. 그 경우가 편인에 의해서 방해를 심하게 좀 받고 있긴 하지만 다행히 편인작용이 어떻게 해요? 편인작용이 아주 심한 어떤 모양은 아니었죠. 이런 모양일 때 이런 식으로 식신이 재성을 보고 있는 모양이 되는 거죠. 저런 모양일 때는 여기에 그대로 해당되는 거죠. 재성이 튼튼하면 큰 부자를 이루고 산다. 일조가 약하더라도 나무 살림이라도 큰 살림을 살게 된다. 나무 살림인데 큰 살림 살다 보면 뭐 손이 크면 떡고물이 많이 묻고 떡이 커도 떡고물이 많이 묻는다. 자연의 원리를 아시겠죠? 떡이 크든지 손이 크든지 식신은 뭐예요? 손이고